안녕하세요, 슈리스토입니다. 오늘 리뷰를 하고 복원할 제품은 아디다스 길제로입니다. 나이키 로우컷 농구화의 대표적인 모델이 코비라면은 그 이전에 이 아디다스 길제로가 있었죠. 2006년 말에 출시된 길제로는 길버트 아레나스의 시그니처 모델로 그의 이름에서 앞글자인 길과 그의 백넘버인 0이 합쳐져 신발 네이밍이 되었습니다. 길버트 아레나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제품이 출시될 당시 그는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특히나 2007년 1월 유타 재즈 경기에서 노룩 3점 버저비터는 최고의 위닝샷 중 하나로 지금까지 화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되는 부상으로 인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0910 시즌에는 컨디션을 회복해서 예전 수준의 실력을 좀 보여주는 듯 했으나 도박비수로 허덕이다가 라커룸에서 팀 동료에게 총을 겨두는 가히 엽기적인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출전 정리를 당하고 결국에는 NBA에서 방출되고 중국 CBA에서 커리어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전성기 때는 경기당 최고 득점이 60점일 때도 있었던 농구 선수였는데, 이렇게 커리어 생활을 짧게 끝내는 게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럼 끈을 풀고 이제 본격적인 리뷰와 복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끈은 일반적인 우동끈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접수된 제품은 그 제품인데 굉장히 보관이 잘 된 제품입니다. 2006년 출시된 제품임에도 변색도 크지 않고요. 정말 이런 매물은 찾기 힘들죠. 인솔은 일반적인 아디다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U 인솔로 보입니다. 밑 모양이 EG500과 약간 비슷한데 오솔라이트가 안 적혀 있는 거 보면 오솔라이트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탭을 보면은 이렇게 사이즈와 모델 넘버가 있고 0507이 적혀 있는데, 이게 2006년에 출시되어 있으니까 05년 7월에 생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퍼 쪽을 살펴보면은 이 타공된 가죽은 천연 가죽으로 보여요. 하지만 여기 이런 파란색 부분과 이런 흰색 부분 합성 피혁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접수된 적이 있는데 합성 피혁이 다 들떠가지고 원단과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만약에 복원을 해서 플레이용으로 사용하실 분이라면은 합성 피혁 부분 긁히면은 바로 벗겨져요. 긁힘에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퍼와 미드솔, 아웃솔, 어퍼 쪽에는 이렇게 재봉으로 되어 있지만 이 미드솔과 아웃솔이 겹치는 부분은 접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이 내피 같은 경우는 메쉬 소재로 안에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타공 구멍이 있기 때문에 옛날 신발 치고는 통풍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끈구멍은 아디다스의 로고가 금속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미드솔인데 파일론 소재인 것 같아요. 몰디드 EVA 폼을 파일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최근에 전형적인 미드솔의 재료로 쓰이고 있죠. EVA 폼에 열을 가해서 한 번 더 압축을 해서 성형을 한 제품이죠. 그래서 이 미드솔이 가수분해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모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디다스에서 개발한 충격 흡수를 위해 만들어진 포모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떼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나이키의 샥스와 약간 비슷한 고밀도 고탄력의 우레탄을 두세 겹으로 합쳐가지고 충격 흡수를 시켜주는 구조입니다. 아디프린 플러스, 내부 미드솔 안쪽에 아디프린 쿠션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오즈 이거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아디다스만의 고유의 기술인데, 약간 나이키의 루나폼과 비슷해요. 에바보다 조금 더 말랑하고 쿠셔닝이 좋은 소재예요.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웃솔 바닥을 보면은 여기 논 마킹이라고 적혀 있는데, 코트에서 농구를 할 때 미끄러지면은 자동차의 스키드 마크처럼 바닥에 자국이 나요. 아웃솔이 농구 코트와 맞닿으면서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서 아웃솔이 녹아서 코트에 묻게 되죠. 그러한 것을 개선시킨 제품이 바로 이 논마킹 시스템이에요. 코트에서 미끌리더라도 아웃솔이 손상이 없이 유지가 되는 거죠. 2014년도에 루브론 11을 신다가 플레이하다 넘어졌는데 코트에 스키드마크처럼 커다란 자국이 좀 남게 돼요. 논마킹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아웃솔을 착용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즘 출시된 제품들은 대부분 다 논마킹 시스템으로 당연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레탄 고무의 내마모도와 내열성을 좀 더 높인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2006년 제품이다 보니 새 신발임에도 이렇게 벌리면은 접착이 떨어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을 가한 후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퍼와 미드솔, 아웃솔을 다 분리를 하고 각 부품들을 모두 떼어냈어요.
이 왼쪽 신발도 접착을 분리를 하고 남아있는 오래된 접착제를 제거를 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착제 제거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부속들이 보일 거예요.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퍼 쪽은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벗겨지는 현상이 좀 있어요. 아웃솔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스트로벨 보드를 보면은 이렇게 부품 번호가 적혀 있고 좌인지 우인지 표시가 되어 있고 굉장히 발볼이 좁은 느낌이에요. 동일 사이즈의 줌풀 파이브인데 확실히 발볼이 좁죠.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이 발볼이 좀 넓기 때문에 몇몇 스포츠 신발 같은 경우는 아시안 핏으로 해서 발볼을 좀 넓혀서 제작이 되곤 하는데 이 길제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서구형 발 모양에 맞춰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즈솔을 살펴보면은 사이즈가 적혀 있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표시가 되어 있고 5라고 적혀 있는데 부품에도 넘버 5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맞는 부품 번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바닥면을 보면은 70.4, 89.2, 58.7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이렇게 가이드가 표시되어 있어서 각각에 맞는 치수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아디프린, 이게 바로 아디프린이에요. 이게 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가운데가 절개되어 있고 EVA 폼보다 조금 더 단단한 코비4 앞쪽에 들어있는 루나 폼보다는 약간 좀 더 딱딱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포모션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 겉보기에는 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게 반경질이에요. 신발이 움직일 때 따라서 같이 유연하게 움직이게 되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부품 번호가 적혀 있고 사이즈 10부터 11T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에버테크라고 제조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뒷면에는 마찬가지로 부품 번호와 호환 가능한 사이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문과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문으로 적혀 있고 호환 가능한 사이즈가 적혀 있고 부품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포모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접착으로 되어 있어요. 딱딱한 플라스틱을 고무 재질로 한번 감싸고 흔히 말하는 마시멜로우가 이렇게 접착이 돼서 충격 흡수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논마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아세톤으로 살짝 닦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소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코트에서 미끄러지면은 자국이 쭉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각 부품들을 접착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웃솔과 미드솔을 먼저 접착을 한 다음에 이 바디와 미드솔을 접착을 하는데 길제로 같은 경우는 이 어퍼 쪽의 이 부분이 아웃솔 밑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디프린과 지지대 부분을 먼저 접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디와 미드솔을 접착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웃솔을 접착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복원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런 포모션 부분도 접착이 깔끔하게 다 됐어요.
복원 후에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 인조 피혁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쓸리면은 바로 이게 힘없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길버트 아레나스가 은퇴했기 때문에 길제로는 더 이상 출시되지 않지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맡겨주신 분께서 좀 조심히 착용해서 좀 오랫동안 신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 리뷰와 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